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뇨기 병원을 만든 비뇨기 병원장 이동현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지듯이 우리 방광도 노화가 되게 되고, 또 노화를 겪다 보면 이 암 발생도 높아진단 말이죠. 비뇨기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조직을 만들고 싶어서 비뇨기 병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비뇨기과라는 데는 소변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장기를 다루는 과예요. 그러니까 콩팥, 요관, 방광, 요도, 남자는 거기에 더하기 전립선이라는 게 하나 추가돼요. 이게 남자한테만 있는 기관인 전립선이 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이 비뇨기과가 남자지 아니에요. 여자들도 굉장히 많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자주 가는 거는 나이가 들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전립선이 없는 여자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전립선 질환이 아니에요. 방광 문제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선뜻 내가 어디 가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이거를 비뇨기 병원이라는 데가 있구나. 믿고 갈 수 있는 거고, 최상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각 분야별로 최고의 이 어벤져스들을 모았어요. 방광암은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광암 제가 하면 될 거고, 전립선암은 우리 김청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에서 32년 동안 이 비뇨기암 수술만 하시던 분이에요. 전국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 선배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교수들도 각 병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니어 스텝이 아니고 거의 중견급부터 시작해서 이 조교수 4년 차 이르기까지 정말 어벤져스들, 그 병원에는 준비 안 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냥 빼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교수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런 직원들한테 이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자부심은 넣어줍니다. 네가 우리나라 최고야. 사실 최고고. 거기 오는 환자들 보면 전부 삼성, 아산, 서울대 이런 데서 치료 받다 오는 환자들이에요. 여기가 4차 병원이라고. 여기 가서 포기하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는 우리 간호사들,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외래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임해요. 대화의 목적이 뭘까요? 대화의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게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대화의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이게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이 사춘기를 사회생활을 못하고 지내던 친구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인공방광으로 만들어줬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 6, 7년 동안 여기 소변줄을 여기다 꽂고 한 달에 한 번씩 냄새나게 이렇게 갈아 끼던 친구를 정상방광처럼 이렇게 인공방광을 만들어줬다든지, 또 이게 젊은 여자였는데 이 양쪽에 이 구멍을 뚫고 소변줄도 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다니던 친구를 이제 완전히 정상인처럼 소변 보게 만들어줬다든지, 부지기술 많죠. 뿐만 아니고 치료 시기를 놓친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하는 그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터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미 치료 시기가 지나서 온 환자분들도 치료해서 인공방광까지 성공시켜서 지금 다니게 하고 있는 환자분들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최초이자 최고 어벤져스 하스피탈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그 친근하게 내가 뭐 일이 생겼을 때 눈높이에 맞춰서 올 수 있는 병원이다. 그 환자에 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애티튜드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대 비뇨기 병원장 이동현입니다. 이대 비뇨기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삶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가 깊은 암인 경우는 이제 방광을 다 도려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옆구리에 이제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녔지만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인공방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환자들이 생활하기 좀 편하게 그런 시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는 이제 다 암이 생겨요. 암이 그게 위에 생기면 위암, 간에 생기면 간암 하듯이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 우리 위암 걸리면 어때요? 위 도려내죠. 절제를 하지. 방광에도 암이 생기면 방광을 도려낸단 말이에요. 이게 위나 뭐 간은 도려내도 뭐 이식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방광은 도려내면 오줌을 어디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줌을 배출하는 방편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오줌을 이 옆구리로 소변줄을 빼고 이쪽으로 이제 주머니에 저 오줌을 빼는 그런 수술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겉에 차면 불편한 게 아주 많단 말이에요. 일단 사우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우나 못 가지. 목욕탕, 이런 뭐 수영장, 해수욕장, 뭐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골프 이런 것도 하기 어려워요. 씻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인공방광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그런 게 다 가능하다. 사실 인공방광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이게 정식 명칭은 정위신방광이에요. 정위신방광. 어려워. 정위신방광. 내가 옛날에 환자분들한테 당신 이제 정위방광 해야 돼요. 정위방광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 어느 날 와서 내가 인공방광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분들, 이 환자분들하고 이 대화의 이 소통은 이 인공방광이다. 인공방광의 재료가 인공으로 뭘 만들어서 갖다 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장을 이용합니다. 소장. 그러니까 소장을 일부 잘라요. 소장의 길이가 한 5m에서 7m 되거든. 그중에 한 일부만 자른다고 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단 말이에요. 요도가 정상이어야 되거든. 요도. 인공방광 만들어서 요도에다 껴줘야 되는데 요도에 암이 있거나 요도가 협착이 오거나 요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인공방광 만들어서 껴줘 봐야 작용을 못 할 거예요. 이전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방광에다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이전에 대장암으로 또 수술 받다든지 자궁암으로 수술 받았다든지 이러면 그 방광 주위가 전부 유착이 돼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런 경우는 인공방광을 선뜻 아직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내가 하는 수술들이 대부분이 그런 수술들이에요. 다 이게 들러붙거나 이게 뭐 쪼그라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96년도에) 제가 이제 전문의를 막 마치고
연구강사라고 해서 펠로우라고 하죠. 펠로우를 신촌 세브란스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은사님이 야, 외국에는 이 내장형 안에다가 방광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요즘 하는 모양이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헌을 막 뒤져봤죠. 있더라고. 그래서 문헌을 뒤져서 이 요도까지 연결시켜주는 그걸 이제 혼자서 막 독학을 했어. 그래서 은사님이 이 환자분한테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한 10시간 걸렸나? 한 8시간, 10시간 걸렸겠지. 해서 만들어놨는데 첫 케이스가 성공했어요. 성공하니까 또 하라고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몇억 케이스 했어요. 이거 인공방광 우리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 목동병원에 온 게 2001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또 인공방광을 주구장창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인공방광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인공방광 센터장을 할 때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방광암 때문에 소변 주머니 찾는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우리가 이 수술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건드려서 떼는 게 그게 시간도 적게 들고 환자한테 스트레스도 적고 출혈도 적고 수술 후 통증도 적어요. 환자들이 그 수술 받고 나서 다음날 걸어다녀요. 이틀만 지나면 다 걸어다녀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 이게 인공방광이라는 술식 자체가 하나 딱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항상 업그레이드 되죠. 그 버전업이 계속 시켜왔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인공방광 술식은 아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년에서 5년 앞서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오래도록 진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번엔 상태가 좀 그 종양이 좀 커서 이제 방광을 완전히 절제해서 밖으로 소변 주머니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이 제대로 그 종양을 제대로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진단을 내려서 저는 아직 그래도 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밖으로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달고 살아야 되는 건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 그냥 종양 제거 수술을 하겠다 했더니 종양 제거 너무 종양이 커서 제거를 완전히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종양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1년에서 1년 반밖에는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수술도 잘 안 된다고, 자신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수술도 안 할 걸 포기하고 마음의 정리를 했죠. 그래서 1년 반의 삶이 남았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남편이 기저귀 알아봐가지고 이동원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가서 진료를 받아보자 해서 큰 기대 없이 그냥 왔어요. 왜냐면 거기도 워낙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다니던 병원도. 그래서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 이동현 교수님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안에서 소장을 이용해서 인공 방광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첫 마디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제가 다시 사는 삶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방광암이라는 이기라고
진단받고 항암 진료를 하다가 한국 최초로 인공방광을 만드신 분이 또 이동현 교수님이시고 또 최고 많이 하신 분이고 뭐 1000회 이상 하셨으면 100번 한 사람보다는 뭐 10배 이상 나을 거니까 그래 이리 오게 됐습니다. 소변 주머니 차고 사업한다라는 건 안 되는 거고 뭐 보니까 뭐 골프나 뭐 사우나를 매일 가는 사람이고 골프도 참 많이 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수술을 10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하고 누가 잘하겠느냐. 100번 한 사람이 당연히 나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데 조금 저 혼자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었는데 좀 안 나오니까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딱 다 하시고 이제 이거 봉합하기 전에 나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셨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